배달이 안 되면 물을 아무리 마셔도 적재적소의 장기에 물을 배달을 못해요. 이런 분들은 부담이 되는 거죠. 복수가 차기도 하고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커피로 수분을 대신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죠. 커피로 수분을 대신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커피를 먹는 만큼 수분은 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환자분들한테 기억하기 쉽게 커피 한 잔 드셨으면 물을 2잔을 더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건강 염려증이신 분들 중에 또는 건강을 특별히 더 챙기고자 상황버섯 달인물, 헛개나무 이런 식으로 약초나 버섯을 달여서 물 대신 드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찻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작잖아요. 찻잔의 정량으로 먹어야 될 차를 물컵처럼 하루 종일 먹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물 대신 차를 마시는 분들은 차의 농도를 물이 아닌 듯 차가 아닌 듯 약하게 희석해서 향만 느낄 정도 우려서 드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봐요. 저도 진료실에서 물을 많이 드시라고는 해요. 다이어트를 하면 운동하죠. 신진대사가 촉진되죠. 땀 많이 흘리죠. 수분 배출량, 땀 배출량이 많아지죠. 수분 요구량이 많아지고. 근데 음식을 적게 먹으면 수분 섭취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요구량은 많고 섭취량은 줄기 때문에 이 사이의 갭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물을 많이 섭취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예요. 질환이 있는 분들 5가지 있어요. 지방간, 간 기능, 간 대사가 떨어져 있는 분들, 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간이 피로하겠죠. 간에서 합성되는 단백질 중에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알부민의 역할은 우리 몸 곳곳에 영양분을 배달해줘요. 간이 피곤해. 그럼 이 알부민 농도가 낮아지겠죠. 이게 배달이 안 되면 물을 아무리 마셔도 적재적소의 장기에 물을 배달을 못해요. 이런 분들은 부담이 되는 거죠. 복수가 차기도 하고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심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인 환자분들, 갑상샘 호르몬이 역할을 하는 거는 먹는 음식을 또 쌓여있는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만드는 게 갑상샘 호르몬의 역할이에요. 근데 갑상샘 기능이 떨어졌어요. 에너지 만드는 게 떨어져. 대사가 안 돼. 근데 이런 분이 물을 막 갑자기 많이 드시면 부어요. 이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부신 기능 저하증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수분과 염분의 배출 밸런스 기능이 깨져서 자꾸 붓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신피질 호르몬 대사가 안 되는 분들이 물을 많이 먹어.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심부전 환자분들, 심장의 기능이 부전, 잘 역할을 못한다. 심장 안에 혈액이 몰려야 되는데 수분이 저류하면서 혈액 전체의 양은 커져요. 그러면 심장이 받는 어택, 부하는 되게 커지겠죠. 심장 기능이 제대로 더 일을 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 신장은 우리 몸에 있는 소변 속에 요산을 처리해주고 수분을 처리해줘서 소변으로 배출해주는 정수기, 깔때기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물을 여기다 막 부어. 깔때기 물이 넘쳐나겠죠. 신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을 과도하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신부전,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주치의의 방침에 따라서 어떻게 물을 먹어야 되는지 갈증이 날 때 조금씩 자주 먹고 하루에 수분 섭취를 1리터 이상이 넘지 않도록 주치의마다 이게 티칭을 해주실 거예요. 그 기능에 따라서 수분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일반 성인의 물 섭취량은 자기 체중을 기준으로 많이 하죠. 체중 곱하기 0.03ml거든요. 60kg인 사람은 1.8리터를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건강한 사람 기준. 예를 들어 아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1리터를 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일상생활을 할 때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면 수분 배출량 많아지고 수분 섭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마시라고 했죠. 질환이 있는 분들의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보다는 그래도 한 물 2-3잔 더 마시는 정도이지 똑같이 0.03을 곱해라, 똑같이 막 1.8리터를 마셔라 이런 절대값은 아니라는 거죠.